짜잔!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내 생각이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는지 같이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렇게 내 생각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요, 우리는 1차적으로 부모님 또는 양육자에 의해서 우리 생각이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5살에 인생 각본이 짜여진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 간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에 형성된 것이 평생을 간다는 거죠. 자, 우리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3살이든 5살이든 아주 어린 시절에 평생을 좌우할 생각이 형성된다고 하는 건데요, 그 어린 시절에 우리는 사리 분별을 할 능력이 있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떼찌 하면 나쁜 거고 웃으면서 칭찬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리 분별의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의 생각은 의식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우리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우리의 생각이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식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면 이제 여러분들 다 컸잖아요. 의식적으로 그 어린 시절에 형성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정말 부모님이 얘기했던, 양육자가 얘기했던 좋은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쁘다고 했던 것이 나쁜 건지,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정말 해야 되는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자, 점검을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요, 어떤 일을 저지러 놓고 핑계거리가 없을 때 나는 그렇게 배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배운 게 절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는가를 나름대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을 여러분에게 가르친 겁니다. 부모님 자잘못 탓하지 말고요, 이제 그냥 우리 거 우리가 해결해 보자고요. 하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이 생각 알아차리기 팔찌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채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팔찌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어린 시절에 내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시절에 누군가에 의해서 부여된 틀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다면 행복한 건 내버두시자고요. 스트레스 받는 거,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점검을 해 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 생각 형성 과정의 첫 번째 문제점은 의도적인 것도 아니었고 우리의 의지와도 전혀 관계없이 우리의 생각이 형성됐고 그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감각기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양육자로부터 배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크면서 또래 집단의 영향을 받아서 성격이 형성된다, 생각이 형성된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때 자아가 재형성된다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자, 5살 이후든 사춘기 때든 우리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고치기도 하고 새로운 생각을 갖기도 하고 끊임없이 조금씩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굳어지고 새로 생기고 있었던 생각이 사라지고 했는데요, 우리 경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무언가를 보고 듣고
우리의 경험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를 보고 듣고 우리의 생각을 형성한 부분이 있는데요. 정확히 세상을 보고 정확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생각이 형성됐느냐를 한 번쯤 의심해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눈의 기능이, 우리 감각기관의 기능은 외부의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기능만 갖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 눈은 판단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각기관은 외부의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정보원이에요. 그 정보원이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느냐, 그 전달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형성됐으니까 정말 정확히 우리가 사물을 보는지 세상을 보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릴라 실험이라고 하고요,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유튜브에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검색을 하면 보이지 않는 고릴라에 대한 영상이 나옵니다. 사족이 달린 것도 있고요, 사족이 안 달린 것도 있고요.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고릴라 실험의 실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한 편의 영상을 보는데요, 그 영상의 내용은 흰 옷을 입은 3명과 검은 옷을 입은 3명이 각각 농구공을 패스하는 장면이 나오는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보기 전에 실험 참가자들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몇 번을 패스하는지 숫자를 세라는 지시를 받고 영상을 시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은 농구공의 패스를 몇 번 하는가가 아니고요, 농구공을 패스하는 동안 고릴라가 걸어 나와서 카메라를 보고 가슴을 콩쾅콩쾅 치면서 사라지는 장면을 봤느냐 못 봤느냐가 실험의 목적입니다. 영상을 다 보고 실험 참가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는 중에 뭐 이상한 거 본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실험 참가주 중에 중간에 고릴라를 봤다라고 하는 사람이 10%를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실험을 했더니 50% 정도가 봤다, 50%가 못 봤다라고 하는데요, 숫자를 정확히 시신 분은 고릴라를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는요, 농구공을 패스하면서 고릴라가 지나가는 걸 분명히 알고 농구공 패스하는 숫자를 신으라고 집중을 한번 해봤습니다. 고릴라가 안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는 무언가에 집중을 하면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은요, 여러 가지를 정확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눈으로, 우리 감각기관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보기 위해서 현미경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만들어냈고요, 멀리 있는 걸 보기 위해서 만원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것을 봅니다. 그 고릴라 실험을 통해서요, 우리는 정말 정상적인 사람도 일상생활에서 눈뜬 장님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물론 그 실험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고릴라 실험을 우리 영상에서는 일단 감각기관의 능력,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것, 귀가 들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구나, 우리가 정확히 모든 것을, 정확히 전체를 볼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눈의 능력, 그런 눈의 기능으로 우리의 생각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형성된 여러분의 생각, 누군가가 아니라고 하면,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었겠구나,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형성된 생각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순간도 보고 듣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르다면,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르다면, 내가 잘못 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귀 기울이고 여러분의 생각에 잘못을 한 번쯤 짚고 넘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생각의 형성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은 의식적으로 형성된 것도 아니고 의도적인 것도 아니었고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형성되었다 라는 말씀과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의 생각이 형성되었을 텐데 보고 듣는 것이 정확하지 않았다, 않을 수도 있었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우리 생각의 정체, 생각의 본 모습, 생각의 민낯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하셔도 좋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굿바이 스트레스!